드디어 성공했습니다. XRP ETF 2종 동시 상장. 오늘 암호화폐 자동 승인 적용으로 동시 상장이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 개도 아닌 2개 이상의 XRP, 그것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ETF가 드디어 나스닥에 통과가 되면서 거래가 될 예정이고요. 지난주 XRPC 카나리 캐피탈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이 쏟아짐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은요, XRP 카나리 캐피탈보다 더욱더 큰 프랭클리 템플턴과 그레이스케일이 드디어 XRP ETF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일정과 이로 인해 XRP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저점 자리 1.9를 뚫고 하향을 하려고 하다가 다행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반등이 상단선을 뚫고 안착,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과연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한번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한 주간의 매매 전략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특히 제 영상은 단순한 유의를 위한 영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B버튼과 S버튼, 이 B버튼과 S버튼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 전용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B버튼과 S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점과 고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매매법 여러분들과 과감하게 영상 후반에 공유를 할 거고요. 혹시 급하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에 파란색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김 부장의 파인 에디터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B버튼과 S버튼을 통해 90% 이상의 승률을 맞출 수 있는 이 매매법을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5년간 아무 문제 없이 백테스트까지 마친 이 매매법 급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2월 24일 매매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지난주 주말 기준 했을 때 일단은 강력한 반등이 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저희 함께 보고 있는 이 B버튼도 등장을 했고, 사실상 이제 우려했었던 1.9달러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옆으로 좀 놓을까요? 이게 좀 가려졌네. 1.9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거의 멘붕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이 1.9달러가 저점으로 약간 형성이 되지 않느냐는 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닫고 나서 약간의 어떤 에너지 비축이 좀 있었지만 결국 치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 윗단에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과연 벗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 기준 했을 때 몇 퍼센트냐, 지금 약 15% 가까이 빠르게 급등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급등에 의해서 이번에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해서 날아갈 수 있을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를 한번 봐보세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급락이 더 심각한데요. 지금 상승하고 하락하고 여기 약간의 반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이 자리가 나오고 위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지만 윗변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하락 채널의 윗변 못 돌파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여기 맞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아직까지 조금 물음표예요. 얘가 과연 뚫고 안착하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왜 비트를 봐야 되냐면 비트가 먼저 출발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XRP가 따라갑니다. 물론 변동성은 얘는 하나의 변동성을 갖고 있다면 XRP는 2개의 변동성을 갖는 거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올라간 거 수치가 보세요. 7%죠. 그럼 곱하기 2배라고요. 2배의 변동성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15%죠. 자, 그러면 여기 XRP 봐봅시다. 아까 제가 잠깐 한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15%. 예. 거의 2배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7% 만들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막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 자리가 몇 K에 88K죠.
88K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88K가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비트 기준. 왜? 여기가 뚫렸으니 왕창 뚫려버렸고요. 여기가 뚫렸으니 왕창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저점이자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자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쇼부를 쳐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좀 뚫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밑에가. 그 얘기는 여기서 뚫렸잖아요. 지금 여기 봐보세요. 한번 뚫렸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마음이 약간 급한데 지금 왜 지금 매매를 해야 돼가지고 뚫렸잖아요. 그리고 밑에 내려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뚫어 올렸죠. 이렇게 올렸죠. 올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뚫려서 내려갔죠. 또 올렸죠. 결국엔 또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얘 그림 그려보잖아요. 예, 일단 이거 지우고요. 얘 이런 식의 하락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락 채널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뚫렸잖아요. 그리고 휩써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죠, 이만큼. 근데 여기 못 들었죠. 자, 이거 기억해 보세요. 자, 옆으로 조금만 가봅시다. 여기 이제 뚫렸죠. 밑으로 내려갔죠. 올라왔죠. 근데 이 위에 못 들었죠. 똑같잖아요. 여기 뚫렸죠. 뚫리고 밑으로 내려왔죠. 위로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 이상 못 올라갔죠. 똑같아요, 지금. 이게 차트가 자세히 보시면 완전 똑같다니까요. 지금 비트가 이렇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XRP 역시 변동성은 2배이지만 이 변동성이 뭐가 다르냐고요.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일단 1.6까지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미친 척하고 어디까지 열어놓자 그랬어요. 이 녹색 선 보이니까 1달러까지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구간, 여기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이고 여기가 뚫렸더니 어떻게 엄청난 폭등 랠리가 한번 나오고 안착하고 또 폭등 랠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뚫려서 이 자리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처럼 바로 반등이 나올 거고요. 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플랫하게 갔다가 맞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다지겠죠.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통해서 신고가까지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양 자체를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솔직히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뭐냐면 QT라고 아시죠? 테이퍼링. 이게 뭐냐면 나가 있는 돈들을 이렇게 테이프를 감듯이 감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나가 있는 돈들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 회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셧다운이 지금 되었잖아요. 셧다운이 되어지면 안 그래도 회수되고 있는 자금들 중에서 또 단기 자금 자체가 셧다운이 되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 급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회수하고 있죠. 단기 자금 물렸죠.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금리가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리를 FOMC에서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금리가 올라간 것처럼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동성이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죄송하지만 유동성이 줄어든 거는 비트코인에는 독약입니다. 독약. 그런데 왜 제가 좋아지냐고 얘기하냐면 12월 1일자로 QT가 멈춥니다. QT 안 한다고요. 안 해.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보니까 단기 유동자금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다. 그리고 또 하나 셧다운 어떻게 했습니까? 셧다운 끝났죠. 셧다운 마무리했죠. 그러면 단기 자금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QT 수거를 하는 것 회수를 하는 걸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유동성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W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는 또 어떤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다짐을 통해서 강력한 상승,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특히 XRP는 이거 말고 진짜 대박인 게 많잖아요. 바로 XRP ETF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는 생각보다 효력이 좀 없나 봐. 그 정도로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드시죠? 프랭클린 템플턴 현물 XRP ETF EGRP 이거 지금 등록이 됐다니까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XRP ETF GXRP 이거 등록이 됐다고요. 어디에 나스닥에. 이미 XRPC 카네리 캐피탈이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엄청난 자금들이 XRP에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 here I update timeline for remain spot XRP ETF launching. 지금 스케줄을 보면 confirmed예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과거잖아요. 과거. 런칭이 결정이 되었고 누가?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와이즈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얘가 가장 먼저 지금 상장이 된다고 노벰버 20th 11월 20날 된다고 했는데 얘는 안 됐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은 오늘입니다. 오늘 11월 24일입니다.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가 되고 있는데 확실한 컨펌에 대한 어떤 발표는 없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을 편집하고 올리는 시점쯤에는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XRP ETF를 통해서 어떠한 자금들이 들어옵니까?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 차트를 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자, 날봉으로 봅시다. 날봉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에 바로 이때죠. 이때 가격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면은 2,800불 정도, 28,000불밖에 안 됐어요. 28,000불.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15,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야, 이때만 해도 얼마였습니까? 그쵸? 그런데 갑자기 급격한 하락이 상승이 조금씩 일어나더니 확 올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시발점이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스팟, ETF죠. 얘를 통해서 전통 금융시장인 증권, 은행, 보험회사 이런 데의 자금들이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물론 개인도 있고요, 그냥 때려박은 거예요. 게다가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몰려들다 보니 ETF 상품 특성상 ETF에 투자를 하면 현물을 사게끔 돼 있어요. 현물을 무조건. 그러면 비트의 경우에는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상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물을 막 사. 그럼 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많아.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럼 프라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역시 XRP ETF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는 많아져 점점점. 왜? ETF를 통해서 전통 금융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공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비트도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단순하게 얘만 사네? 아니죠. 비트는 무조건 담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의 가격 상승이 자명하기 때문에 XRP의 가격 상승도 역시 충분히 이제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이 저점이야, 여기가 저점이야. 뭐가 중요합니까?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무슨 저점이 중요합니까? 매매할 때만 저점이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상승이 이렇게 안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매매, 두 번 매매, 하나, 둘, 셋, 넷. 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 번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들? 포지션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향만 상승했을 때만 수익이 나는 현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코인을 하시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물에서 돈 버시는 분들은 이미 지났어요. 때가. 그때는 비트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일 때는 됐어요. 이 돈이. 근데 지금은 힘들다. 여기서 XRP 같은 경우에 지금 2달러니까 XRP가 있으니까 좀 모아가시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돈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통해서 시드를 많이 잡아놨어요. 그리고 XRP가 ETF가 성공이 됐고 블랙록 같은 데에서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00만 원의 CD야. 그래서 이번에 100% 수익이 났어. 얼마 벌었습니까? 100만 원 벌었네? 많이 벌었죠. 근데 나는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100% 수익이 났어. 똑같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벌었네? 난 가만히 있었는데 마이너스 900만 원 느낌은 뭐죠? 내가 만약에 1억의 CD를 갖고 있어. 100%야. 얼마 벌었습니까? 1억. 이 친구한테는 9,900만 원. 이 친구한테는 9천만 원의 손실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드가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시드 어떻게 모읍니까? 이런 걸 통해서 모으자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총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저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알을 준비하기 위한 이 세팅 어떻게 하시냐? 파인 에디터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지금 김 부장의 이 매매법을.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B 버튼과 S 버튼 황금 화살표가 딱 나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되겠고, 사실 이거는 이제 5년 정도 돼가지고 이미 뭐 백테스트는 전부 다 맞은 상황, 정리된 상황이고요. 5년간 또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백테스트가 뭐 5일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제가 큰 돈을 좀 만지게 해줬다. 이제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유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청하고 싶으신 분 하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코인하는 패밀리 요 파란색 주소창 보이시죠? 요 VVD 뭐 BJ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를 클릭을 하셔서 바이 앤 셀 매매법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뭐 대장이 무너지니 어쩔 수 없다. 대장 파는 돈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대장이 일단 살아나지 않았고요. 무너졌지만 우리가 하락에 베팅하거나 올라갔지만 상승에 베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 이제 이름 딱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본인, 연락처 정확하게 꼭 잘못 적어놓고 안 온다고 전화하지 마시고요. 투덜투덜하지 마시고요. 바이앤셀 매매 전략 특별 이벤트 소진시까지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어디신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트 버튼 쿡. 누구나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에 부자가 나고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 김 부장을 만나면 이 두 가지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